아니, 뭐 지금 상황이 급해서 문재인 욕할 시간은 없는데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네, 오늘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 김진의 저 사람이야. 뭐. 네. 아니 왜냐하면 저런 분들은 또 나중에 네. 또 어떤 말을 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계엄 이전과 이후의 윤석열을 나눠서 보는 거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엔 50이고 계엄 이후엔 1000이라고 하는데 예. 갑자기 그렇게 20배나 뛴 까닭 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예. 계엄 이전에도 그대로였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예. 이태원 참사에도 그렇고 온갖 문제들을 풀어갈 때 보면 남 탓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윤석열 정부가 뭐 잘못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전부 문재인 정부 탓이거나 또는 네. 야당 탓이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엄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냐? 달라진 게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근데 부인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렇지. 사람이었죠. 판단력 문제 그렇죠. 군대 안 갔다 온 거. 그저 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다. 네. 육아해가지고 뭐 삶이 어떤 건지 알지도 못했다 이런 게 아니, 그거는 계엄 전에도 이전에도 똑같은 거죠. 그 조건이었어요. 달라지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50에서 뭐 네. 1000이라고 하는데 아니 물론 네. 그 김진 씨가 얘기하는 대목들 맞는 얘기가 많지만 네네네. 저는 저렇게 급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뜨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한 번 예. 왔으니 예. 이제는 좀 상식적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저분도 언론인 아닙니까? 네. 언론인이었으니까 예. 그런 바람이 있죠. 저는 뭐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네. 덕담을 해주고 싶네요. 예. 수십 년 동안 자기 월급 챙겨줬던 사주한테도 들이받을 수 있는 뭐 사실 사적 인연에 얽매지 않는 그런 점에서는 좀 뭐 고무적이다. 아니,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그거는 것 같아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도 월급을 챙겨주고 있는 사주한테 들이받으면 평가해야 돼요. 아, 그렇지. 그런데 옛날에 챙겨줬던 사람은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나온 다음에 하는 거는 홍 회장이 막 지금도 명절 때 선물도 좀 보내주고 예. 가끔 뭐 촌지도 주고 그러면 네. 김진 씨가 어떤 반응이었을까? 이건 물음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월급 챙겨준 사람 뭐 월급만 챙겨줬어요. 자기도 또 노동을 제공했잖아요. 임노동자로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평가할 대목은 아니다. 예, 제가 뭐 많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네. 자, 저도 그런 사람이라서 전에 월급 주셨던 분한테 너무 들이받아가지고 제가 김장원 목사님 네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 이게 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오해하지 목사님이 마시고. 예. 김영민 TV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예. 돌아다니면서 예.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김영민 TV 봐라. 구독해라. 좋아요 눌러라. 라고 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마음속에서 사랑이 움트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예.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뭐 과거 알겠습니다. 사주한테 뭐 욕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대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창익 국장님 아마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네. 거예요. 언제 선고가 나오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많이 늦어졌죠 현재 선거. 예. 저는 3월 14일 예. 벌써 한 2주 다 돼가는데요. 예. 금요일이었습니다. 또는 예. 뭐 13일 날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예상했던 기일보다 한 2주 정도 더 지났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재판 기일이 2주 정도 늦게 정해진다는 건 큰 네. 문제는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에. 네. 뭐 형사 사건도 그렇고 그러나 예. 윤석열 탄핵 사건은 전혀 다르죠. 이거는 뭐 전혀 어렵거나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 그것도 그렇고요. 예. 대한민국의 사법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뭐 대한민국 건국은 19년에 했고 정부 수립은 48년에 하면서 100년 넘는 동안 사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대한민국 사법이 담당했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 가장 무거운 사건, 가장 그 영향이 심대한 사건이 윤석열 탄핵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독재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이를테면 유신 박정희 독재 정권은 김재규의 총으로 종식시켰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또 전두환 독재 정권은 종식시키지도 못했어요. 임기 다 채우고 집에 갔습니다. 그렇지 네네. 않습니까? 예. 그 대신 이제 제6공화국으로 만들어낸 건 6월 항쟁이었는데 6월 항쟁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네. 전국적인 대국민 투쟁이었고 맞습니다. 앤드 박종철 이한열 같은 숱한 희생들이 있었어요. 네. 죽지 않고 고문받거나 맞거나 감옥에 투옥되거나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희생
희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독재차에서 살면서 신음했던 그 고통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네. 뭐 조바심 나죠. 구독자 여러분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답답한 건 그래도 평론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시간이라도 잘 맞춰드리거나 좀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실패했다 평론에.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못 맞췄다고 뭐라고 하는 거는 답답함의 표현이지. 아니 넌 왜 이렇게 예언이 틀려?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예. 뭐 저만 틀린 건 아니다 이런 변명할 수 있지만 맞힌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더 황당하고 예. 그래서 더 가슴 아픈 상황이죠.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헌법재판소는 헌법 심판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법 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렇죠. 서비스 기관이에요. 서비스에 대해서 기본을 알아야 돼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언제 할 거니? 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늘이라도 언제 할 거다라고 밝혀야 돼요. 예. 야당의 요구가 거셉니다. 그렇죠? 네. 언론들이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언제 할 거냐고. 네. 오늘 경향신문 일면도 그거예요. 분열을 언제 끝낼 거냐. 이제 끝내야 된다 정말. 네. 무의미한 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내란 세력이 일으키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니 저희 동네 현수막이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냐면 네. 투표는 한국 사람이 하는데요. 개표는 중국인이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근데 개표 요원이라는 게 선관위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일반 공무원, 뭐 교사 등 또 투표 참관인 정당에서 다 가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게 대한민국 선거입니다. 네.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예. 전국 단위 선거라는 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거든요. 그 많은 인력이 다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투표 참관인으로 가봤던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럼요. 국민들 중에. 예. 그리고 투표 참관 업무를 하거나 관련 업무에 지원 나갔던 공무원들, 경찰관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중국 사람이라고 버젓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적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주기현 판사는 중국 사람이었다가 예. 구속 취소 결정에 도움을 주니까 예. 갑자기 애국자가 되고 신토부리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 참. 아니 정말 이런 극단적인 갈등 이게 예. 갈등도 아니잖아요. 무슨 아니 투표는 한국 사람이 하고 개표는 중국인이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괴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네네네. 이런 거를 공당이 현수막이라고 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 종식시켜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맞습니다. 됩니까? 그럼 헌법재판소가 음. 오늘이라도 아직까지 안 한 것 같은데 네. 오늘이라도 선거 언제 합니다. 네. 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려야죠. 혹시 뭐 결론을 못 내린 거 아닌가? 혹은 이렇게 5대3 이렇게 갈려가지고 40여기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 상황은 아닌가? 뭐 여러 것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저는 뭐 단서는 지금 있어요. 예. 단서라는 게 뭐냐면 예.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을 네. 뭐 결론적으로 기각했잖아요. 네네. 근데 한덕수가 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법 행위도 있었는데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한덕수의 행태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네. 아주 심각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심각한 일을 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전제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 저는. 그렇지. 네, 예, 그래서 아니 뭐 그래서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 자신 정말 궁색해지는데 왜냐하면 내란의 증거를 온 국민이 다 지켜봤잖아요. 전 그렇죠. 세계인이 다 지켜봤잖아요. 예.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네. 그게 전시냐 준전시냐 또는 사변에 해당되는 거였냐. 혹시 전시 상황이 있었다 치자. 우리가 모르는. 네. 네? 뭐 입증되지도 않았지만 네. 준전시가 있었다 치자. 그러면 국회에 쳐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간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8대0 이상 다른 결과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용으로 갈 것이고 파면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왜 늦춰지는가? 뭐 8대0이 맞다면은 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라도 선고일을 정하는 게 어떨까? 뭐 진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그 다음에 헌재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쪽의 그 압박 때문에 아니 그런 그건 거라면 그거는 경우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경우 없는 그건 진짜 얘기냐면 헌재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확정 판결 아니거든요. 항소심 판결이에요. 그럼요. 저는 예. 뭐 무죄라고 판단하지만 네. 무죄가 아니라 소위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지금 확정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대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럼 뭐 그러니까 언론에서 호사가들이 하는 말이죠. 네. 또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말고 윤석열 검찰이 뒤집어 씌운 사건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기소해 놓은 게 예. 아직 공판을 시작하지 않은 사건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거 다 기다려야 됩니까? 안 하나하나? 아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사건과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별개이잖아요. 네네. 그냥 별개가 아니라 별개일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별개입니다. 별개죠. 네, 예. 결과를 지켜본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확정 판결이 안 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열심히 기소한 거는 어떻게든 다음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고 윤석열이가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집요하게 그냥 그래서 뭐 일주일에 2번, 3번 재판정에 나가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심지어 선거 전날까지도. 그거 너무 웃긴 게 벌금이 만약 나오잖아요. 오늘 네, 네. 그 형의 양을 정하는 걸 양형이라고 해요. 네, 네. 양형 기준이 중요한데 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이 돼요. 네. 근데 누가 당선됐습니까? 그러네.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당선돼서 낙선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낙선 무효면 당선이죠. 그러니까 당선되지도 않은 낙선 후보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 네. 당에 해당되는 그 대선 국면에서 네. 뭐 허위사실 공표나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 네. 자체가 예.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검찰이 무모하게 했는데 1심 판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협박받았나라고 의심될 정도로 또 일배류라는 얘기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 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 어떤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말짱하면 상식에 기반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선거법 재판 결과까지 예측해 주셨는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네. 이재명 당선 무효형 그리고 윤석열 기각 또는 각하 이렇게 갈 경우인데 근데 뭐 어느 것도 오창익 국장님 보시기에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다. 네. 그래도 예. 플랜 B는 늘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플랜 C, 플랜 저는 D까지. 저는 예.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런 인터뷰할 때 예. 총선 때 뭐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까지 여론조사로는 막 200석도 나오고 자체 여론조사를 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생각했던 게 플랜 B, 플랜 C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 그건 리더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남들은 다 이긴다고 할 때 네. 혹시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다음 국민은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고 준비해 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한번 플랜 B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유죄가 나왔다. 네. 그것도 당선 무효형으로. 당선 무효형으로 나왔다. 예. 뭐 원심이 확정됐다.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됐다라고 해도 네. 이 경우에 플랜 B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2심이 네. 지난번 때문에. 1심 끝나고 나서 네. 이재명 대표가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네. 그래도 국민들 앞에 나서야 되잖아요. 네네. 공당의 지도자고 하니까 네. 그때 했던 말 오늘 이제 유죄가 나왔지만 음. 아직도 현실의 법정은 2번 남았다. 네. 그리고 역사의 법정 또 민심의 법정은 뭐 열려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때. 야, 그때 이 양반의 그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도야가 매우 깊다라는 생각을 때 했었어요. 저는 나 같으면은 충격받아서 아예 나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러죠. 그런데 제가 예. 그 변호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유죄 선고를 전혀 예상 못한 할 수가 없는 뭐 그냥 예. 아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무죄인 사건이니까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잘 알고 네. 있다가 갑자기 그냥 뭐죠 덤터기를 뒤집어 씌운 것 같은 심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충격을 받았대요. 그런데 재판 끝나고 그 나올 때까지 법정 밖으로 나와가지고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포토라인까지 오면서 예. 정말 심호흡을 가다듬고 예. 거의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좀 있으면 국민들 앞에 서야 된다. 그렇지.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야 된다. 예? 그럼 난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정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아주 그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선고를 받아놓고도 이 양반은 어땠냐면 그래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랬다. 네. 이거는 저는 평가할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플랜 B는 작동하지 않아도 된다. 왜? 플랜 B는 예. 대법원에서 확정이 나오면 그때 네. 당선 무효이 나오면 그때 마련하면 되는데 예. 만약에 그때도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럼 할 수 없죠. 예. 왜냐하면 지금 체제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네. 그러나 만약 윤석열 탄핵이 4월 18일 이전에 인용이 된다면 4월 18일은 구독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이제 그만둬야 돼.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니까. 네. 그 이전에 만료되면 6월 중순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예. 그럼 오늘 항소심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네. 6월 중순 이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2심에서 오늘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민들이 검찰의 무도한 기소 그리고 이런 황당한 판결에 대해서 집요하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여론을 또 형성해가는 작업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요. 대법원 네. 판결을 그럼요, 위해서라도. 물론요. 예. 그러나 대법원도 예.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2025년은 2024년 말부터 그랬습니다만 네. 멀쩡하게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매우 이례적으로 매우 말도 안 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심 3심을 굉장히 앞당겨 빨리 해가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확정 판결이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나오게 한다든지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힌 작전이죠. 네. 왜냐하면 후보가 갑자기 후보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러면 예를 들어 김건희가 나왔다. 네. 김건희 이재명 둘이서 양대 대결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없어져 버리면은 예. 김건희가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거는 얼마든지 플랜 B, C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후보 중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 기억해 주세요. 예. 김종민 의원이 지금 의원이잖아요, 아직도. 예. 반명 대표 주자 논산의 지역구를 뒀던. 네, 그 지역구 옮겼고 예. 하여튼 지금 세종으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예. 얼마나 됐어요. 본인도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있었는데 날라갔으니까. 그 경력을 위조해가지고 경력이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은 감춘 것이 있어서 그때 아마 당에서 이재명 대표 명으로 그냥 후보 공천을 그래도 취소한 다행인 거죠. 게 예. 플랜 B가 있었잖아요. 네. 김종민 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예. 수박이라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도 수박이죠, 있지. 아니 그렇지만 고국면에서 예. 고국면에서 그럼 국힘 후보가 될래? 아니면 그때 새로운 미래였나요? 김종민 후보가 될래? 하면 선택은 뭐예요? 세종 시민들이 정확히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예. 반 국민의 힘으로 표를 몰아준 겁니다. 그게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신생 정당이고 급조 정당이고 네. 이낙연 씨가 만든 당인가 그렇잖아요. 예. 예? 의미 없는 정당인데도 어떻게 했어요? 국민의 힘이 다수당이 되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는 민심의 표출이 그렇죠. 김종민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양반 나중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내란 사태 때도 내란의 밤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담 넘어 들어가지고 열심히 잘했더라고요. 그래요. 또 게다가 새로운 미래는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탈당했어요. 탈당했죠. 무소속이 됐어. 무소속. 그러잖아요. 예. 아니 이게 플랜 B죠. 그러면 만약에 네.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이라는 건 만분의 일이니까 만일이 네. 하여튼 만일 억분의 일의 확률로 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민주당 당원들이 생각하기에 또는 국민 일반이 생각하기에 예. 뭐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네. 김민석 씨가 괜찮아 보인다, 추미애 씨가 괜찮아 보인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 후보로 등록하면 돼요. 그렇죠. 각자. 예? 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여야 하는데 물론 진짜 그거는 말 그대로 플랜 B고 플랜 B. 플랜 B, C, D, E, F 뭐 이렇게 F쯤, 하는 건데 Z쯤으로. 그러니까 정말 Z죠.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건데 그러니까 정말 걱정하시는 알겠습니다.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랄한 내란 세력에게는 네. 우리도 예. 2중 3중의 안정장치로 대응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냥 당할 수는 없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플랜 Z까지 얘기를 네. 해갖고 만약에 각하가 나왔을 경우 이 부분은
그 당일 12.3 그 내란 사태 때 국회 앞으로 달려가신 우리 오창희 국장님께 네. 꼭 여쭤볼 만한 질문인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그것도 플랜이 있어야 되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별의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는 나라니까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자, 만약에 그 누구야 한덕수가 네. 헌재가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수용하라 존중하라 이 드립을 날리니까 괜히 불안해져요. 그게 상식적인 말이라면 네. 서부지원 난동 사태 같은 건 안 된다. 네. 그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지만 네. 한덕수 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겠으니 그렇죠.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사람이 여태까지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땡큐 이러고 말잖아요. 네. 동문서답. 네. 그러니까 저는 플랜 B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거나 그럴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억분의 1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제 제대로 내란 세력하고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지. 당장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총파업 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총파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노동자들이 총파업해요. 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총파업해요. 예. 그다음에 집회에 동원돼야 될 경찰관들도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하는 겁니다. 총파업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파업을 해도 되지만 네. 파업을 하면 당장 직을 걸거나 네. 잘려야 될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연가투쟁 같은 거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때 합법적인. 연가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휴가 나는 거예요. 그때 아픈 거예요. 병가 내고 예. 갑자기 혈압이 그때 올라요. 네. 당연히 올라요.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그래서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한 총파업 투쟁을 진행하는 겁니다. 준법 투쟁을 우선 시작하고. 물론 예. 준법 투쟁이죠. 그러나 뭐 집회 신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집회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미신고 집회예요. 네. 저들이 얘기한 불법 집회예요. 불법 집회로 책임지면 돼요. 누가 지냐면 네. 집회 책임자가 지면 돼요. 주최자가. 그러니까 전주에선 제가 집회 주최하면 돼요. 예. 제가 불법 집회한 거예요. 예. 내가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되겠다. 예. 내가 처벌받겠다. 예. 이런 국민들이 전국에 시군 단위로 도 단위로 얼마나 많겠어요. 있겠죠. 책임지면 돼요. 예. 그냥 저 울산 집회는 우리 이사장님 책임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집회 주최자가 책임을 그러면 지는 주최자가 거군요. 예. 책임을 더 많이 지고 단순 참가자는 처벌할 게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단순 참가자는 그럼 되잖아. 이런 꿀팁까지 알려드려서 좀 그렇지만 내가 어느 집회에 갈 때 그게 합법인지 비합법인지 신고인지 미신고인지 알고 갑니까 보통? 아니죠. 모르죠. 예. 동시자각에서 지금도 뭐 집회가 열리고 저녁에도 열릴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경복궁 주변에서 네. 그게 집회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신고를 어느 주체가 했는지 집회 신고할 때 뭐 인원은 얼마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행진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집회하기로 했는지 등의 정보를 꿰고 집회 참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여태까지 아무도 없는데 왜 그 누구를 어떻게 처벌해요? 그러니까 예. 처벌은 사실 불가능하고 네. 또 압도적 다수가 나오면 처벌도 못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누구를 처벌을 해? 누구를. 그럼 이건 네. 뭐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만약에 윤석열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네. 하여튼 인용이 안 되면 예. 우리 국민들은 정말 3.1 운동 때처럼 그렇지. 6월 항쟁 때처럼 싸워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서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네. 이 내란 세력, 네. 말도 안 되는 뭐 부정선거 얘기하고 이런 세력에게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정말 그렇지. 이 후진국을 전쟁 직후에 이 후진국을 맞습니다. 그래도 개발도상국 선진국까지 누가 끌어왔는지 정말 위험한 상황마다 누가 나라를 지켰는지 맞습니다. 코로나19 때 친구들하고 모여서 소주 한잔 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지만 예.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부터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켰잖아요. 마스크도 그럼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말 잘 들었잖아요. 예. 어려울 때 정부에 협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누구 하나의 지도자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을. 네. 정말 힘 모으고 정말 지혜 모으고 그다음 우리 윗세대들은 또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정말 가난 속에서 자식 하나를 위해서 뭐 노력했던 것들 집집마다 다 그냥 영화 한 편, 소설책 한 권이 나올 정도의 이야기들을 다 우리가 쌓아왔잖아요. 스토리들을, 삶들을. 네. 그래서 만든 나라인데 예. 말도 안 되게 정말 한 줌도 안 된 집단이 예. 뭐 사법 엘리트라나 뭐라나 이런 것들이 나라를 망쳐요? 예. 안 되지? 이거는 뭐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는 그들이 거고요. 막 재판관 협박하고 막 폭동 일으키고 그럴 때도 우리는 법 지키자. 우리는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답답하고 속이 끓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자 이랬는데 이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고 뒤통수를 맞았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법리와 상식 우리를 배반하면 그럼요. 그 법리하고 상식을 왜 따릅니까? 그땐 진짜 우리도 결단을 해야죠. 플랜 C도 있습니다. 예. 근데 총파업 투쟁을 하는 거예요. 네. 대국민 전면 투쟁이 진행돼요. 거리로 나와야지. 근데 나와요. 예. 근데 그거를요 맨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국민들은 어떤 분들이면 생업에 종사해야 돼요. 그럼요. 헌법재판관들은 안 그래도 되지만 예. 또 무슨 사법부에 누구나 예. 뭐 정치 몰입애들은 안 그래도 되고 뭐 형편 좋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매일처럼 투쟁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가게 문도 예. 열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총파업 투쟁 언제까지 이어갈 수 없으니까 국회 차원에서의 각별한 투쟁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윤석열 다시 탄핵하는 거예요. 다시 탄핵하는.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기회주의적 국힘 의원들이 예. 몇 명이 예. 뭐 몇 명 확보돼 있는 사람들은 있죠. 예. 그다음에 뭐 그 정말 몇 명 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만약 그렇게 되면은 다시 204표 아니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예,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예. 국무위원들 있잖아요. 전부 탄핵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모두 가. 뭐 그러니까 정부가 없어져요. 2판4판이야.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다 탄핵해요. 예. 모든 게 다 탄핵이에요. 그럼 예. 어떻게 되죠? 예. 국가 기능이 멈추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이 돌아온 게 낫니 아니면 국가 기능이 멈추는 게 낫니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복귀해요. 네. 그러면 업무에 예. 복귀해요. 그러면 예. 경상도 일대의 산불을 잘 끄기 위해서 정말 정부를 이리저리 잘 운영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주량이나 늘어나겠죠. 파티해야 그렇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 권력, 자기 이제 감옥 가야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 짓만 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복귀하면 땅 꺼짐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그 더 심하게 될 텐데 그래서 또 염려하는 것이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옳다구나 하면서 다시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아예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계엄 선포하면 계엄 해제 요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 잡아가면 어떡하냐? 정말 아니 그러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다 잡아갈 때 예. 정말 의로운 군인은 안 나타날까요? 어. 경찰관들은 지난번 내란 사태처럼 국회를 다 봉쇄할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른 상황이거든요. 학습이 됐잖아요. 네. 저게 내란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네. 위법 부당한 위헌적 명령에 따르는 게 별 3개, 4개 되는 사령관들도 전부 감옥 갈 만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될 만한 사안이라는 걸 봤잖아요. 네. 그런데 경거망동하고 준동할까요? 군인들이 경찰관들이 그런 학습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떨림을 보여줬잖아요. 네. 어제 뉴스로 확인됐던 거 뭐 우리는 한강은 안 넘겠다. 여론조사 꽃이나 그래서 출동을 아예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 안 됐는데도 우리가 그 정도 얘기를 들으니 만약 특검 등을 통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해봐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말 못하는 군인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는지. 예. 그렇죠. 그런데 제2의 내란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러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의 배가 남아있는 것처럼 네. 대한민국이 정말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국회 다수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국회 다수 지형이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지난번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가 일사불란 또는 효능감을 보이고 있다. 네. 이게 완전히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매일처럼 전면전 하듯이 총력 투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3, 4일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예. 불가능해요. 어떤 면 생업 때문에. 일부는 나오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국회에서 전면 투쟁을 해야 된다. 그렇지. 딱 하나입니다. 예. 후진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네. 우리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가야 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국민 경제는 성장해야 돼요.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돼요. 근데 나아지거나 뭐 성장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여기서 안정되게 좀 머물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면 안 되죠. 네. 폭삭 꺼지면 안 되죠. 특히 자원도 없고 대외 무역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고 인적 자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그렇죠. 통해서만 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취약하거든요. 우리가 기름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정말 망하면 안 된다라는 국민들 마음을 통해서 진짜 백의 혁명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죠. 혁명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저쪽에서 틀림없이 진압 도구를 활용하면서 국민들을 괴롭힐 겁니다. 틀림없이.
뭐 법질서를 수호한다. 쥐들이 법질서를 깼으면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막 내전은 아닌데 저는 총 쏘고 이런 건 안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네. 경찰에서 만약에 누가 진압도구를 예. 진압도구가 뭐 물대포 아직 있어요. 네. 그러면 진압 장비 중에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석궁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석궁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지적하는 거 석궁이 왜 있냐고. 활 아니야. 활. 네, 석궁. 석궁인데 일반 활보다 굉장히 개량된 거죠.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총도 있고 장갑차도 있어요. 예. 장갑차를 국민들에게 꺼낼 거냐. 그럼 장갑차 위에 올라와서 기관총을 쏘는 사람 누구냐면 경찰관이 우리 동생, 뭐 우리 그렇죠. 후배, 우리 제자, 예. 우리 친구, 우리 동료, 네. 동료 시민들이잖아요. 네. 쓸 수 있을까요? 못하지. 정말 한강 작가가 했던 얘기. 죽은 사람이 우리 살리는 거예요. 5.18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4.19에 끔찍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6.25 항쟁 때 물론 희생 많았지만 많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덕분에. 예. 그렇죠? 5.18 덕분에 덜 죽었어요. 사실은. 예. 4.19 때문에 덜 죽은 거예요. 네.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거리에서의 유해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사실 또 저 윤석열이가 군발이 출신이 아니라서 군발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이게 잘, 그 군인 출신이 아니어서 그래서 사람 죽이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 거예요. 법꾸라지기 때문에. 아니 저는 거꾸로인데 거꾸로입니까? 그 사람은 물리력 총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군대 갔다 오면 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총이란 게 그냥 딱딱하게 쇠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쏘면 저게 죽는다는 걸 예. 군인 갔다 오면 알죠. 모를 수가 없죠. 예. 수류탄이 무서운지 알죠. 네. 포탄이 얼마나 무서운 건 진짜 알죠. 네. 포병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미사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게 일종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 전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게 국가잖아요. 네. 그 하위 파트너가 돼서 비록 징병당해서 갔지만 네.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폭력에 대한 감성이 좀 생겨요. 물론 뭐 구타 가혹행위 같은 것도 옛날에 많고 그랬지만 네. 그래도 부하들을 괴롭혀도 총 쏴서 죽이는 놈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일종의 안전장치로 작동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업군인들은 자기들이 들고 나가는 총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이 총을 사용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 잘 알아요. 윤석열하고 다른 거죠. 네. 윤석열은 이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지도자가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윤석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네. 윤석열은 이번 내란 사태 마무리되면 네. 정말 숱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 학습 교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런 것들이 나오면 저렇게 된다. 예. 역사적 네, 전 네. 세계적 비응신으로 아마 기억이 될 겁니다. 뭐 병신이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등신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영현백 종이관 얘기 나왔을 때 어떠셨어요? 뭐 나도 저기 들어가나 보다 뭐 이런 거죠. 그건 얼척없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겠다 이런. 그러니까 영현병인데 영현이라는 게 이제 저 영혼 이렇게 모신다는 건데. 네, 좋은 말이네 그것도. 그렇죠, 좋은 말이죠. 영현병은 뭐 염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영현병의 시신을 넣겠다는 건 비록 자기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누군가를 학살했지만 그 사람의 시신이라도 온전히 모시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네. 증거를 남기지 않은 학살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전 보였어요. 실제로 그 종이관은 불태울 목적으로 종이관이 그 준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잘 모시고 뭐 어딘가 안장해 주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옛날처럼 이제 파묻어 버리거나 하면 매장도 나중에 역사가 지나면 또 발굴도 유해 발굴되고 뭐 이런 걸 막기 위한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위한 수작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끔찍했죠.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현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와, 저는 놀랍습니다, 진짜. 아까 윤석열이 이런 뭐 사람들 살상에 대한 아무런 뭐 가책 감수성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그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군인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중증 정신 질환자들이라고 전 보이는데 그냥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미친놈들이죠. 왜 미친놈들이냐면 국방부 장관을 했던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대장이 될 줄 알았는데 대장이 못 된 거예요. 별 4개가. 못된 까닭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신질환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장군 사성 장군만 아니라 장관도 되고 뭐도 되고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혼자. 네. 네? 그러니까 병이죠. 네. 근데 그게 안 된 어떤 요인이 있던 거예요. 이럴 때 문재인 정부에서 뭐 승진을 못했다 하면 네. 문재인 정부가 이를테면 뭐 친북이어서 뭐 이렇게 자기가 혼자 그냥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네. 네. 노상원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네. 아주 잘못한 비열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부하에 대한 성범죄를. 그렇죠. 예.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너무나 네. 당연한 거고 정의의 심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땐 다르게 해석한 거죠. 뭐 아무렇게나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윤석열이도 그런 사람들. 윤석열 주변에는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인사할 때 보면 좀 약점이 있는 사람, 뭔가 나한테 고개를 숙일 것 같은 사람들을 골라 쓰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악마의 카르텔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네. 남이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군대에서 군인으로 살면서 정말 군인들의 복무 신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매일 네, 아침 애국가 대창하면서 예. 자기의 존재는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거라고 말만 했지 실제로는 뭐냐면 아주 일그러진 군상들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희한한, 정말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범죄도 일으키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자, 이 좀 탄핵당한 마당에도 어떻게든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 윤석열을 보면서 그 일당을 보면서 지난 문재인 민주정부는 너무나 안이했구나. 저런 악귀를 검찰총장에 갖다 세우고 사표 낼 때까지 그냥 가만히 뒀던 것들.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구속 취소 이후에 네.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을 들은 거 딱 그거 한 번에 어제 그젠가 예. 김경수 전 지사 단식 정말 가슴 아팠다. 예. 이게 약간 보면 윤석열 거울일 수도 있어요. 윤석열 거울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윤석열 씨도 네. 고마운 국민이 지지자밖에 없잖아요. 네? 단식을 김경수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 했어요. 근데 예. 정말 유별나게 안타깝잖아요. 그것만. 예.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뭐 지금 상황이 급해서 문재인 욕할 시간은 없는데 하여튼 아니 네. 이제 짚고 넘어가야죠. 이거 사실은 민주당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또다시 안이한 태도로 국정을 운영하고요. 안이함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문재인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나게 큰 과오가 됐는지를 아니하고 또 일부는 그 사이에 뭐 자기들 처먹을 거 처먹고 뭐 이러면서들 갔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망국의 길을 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 대선 때 그 이재명이 되느니 윤석열이 되는 게 낫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게 전면적인 흐름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네. 그런 기류도 있었다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꽤 많았고요. 그렇다면 이건 진짜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예. 브레이크를 걸 만한 상황들이 되게 많았는데도 그게 아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를 들어 김경수 전 지사의 단식만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렇죠. 온 국민들이 정말 네. 뭐 소화불량부터 해가지고 뭐 정말 정신질환에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좀 뭐랄까 이 상황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겨냅시다 이러면서도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말자라고 제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제가 2시간에 한 번씩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소화도 안 되고 저부터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정말 기도한 마음으로 예. 뭐 좀 귀를 기울여야죠. 내가 전직 직전 대통령으로서 지금 할 일이 뭘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예. 오늘이라도 헌법재판소 일정을 밝혀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 자리에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당원일 거 아닙니까 아직도. 예, 그렇죠. 천막 당사에 와서 정말 고생한다. 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면목이 없어서 여태까지 못 왔다. 그렇죠. 정말 국민들에게 부끄럽다. 네. 근데 이 한마디는 하려고 내가 왔다. 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예. 헌법재판소 빨리 결정해라. 예. 이거 안 하면 네.
여러분 죄 짓는 거다. 게다가- 나는 죄인이다. 예. 근데 여러분까지 죄인 되지 마라. 그럼 예. 대한민국이 엉망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전직 대통령 아니면 그냥 민주당원 개인 예? 그냥 사람 문재인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아니 그렇게 하면 어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저는 예. 그래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좋네. 사람이 좋았지. 맞아. 뭐 이런 사람은 생각- 좋았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막판이라도 정말 예. 지금 이런 국면에서라도 자기 역할이 그거지. 예. 자기하고 가깝다는 친문 핵심이라는 뭐 김경수 단식만 챙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이른바 야권 성향의 재판관들은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입니다. 아니 뭐 네. 그분들한테 빨리 좀 서둘러라라고 얘기 한마디 못 합니까? 그것도 저 폼이 안 나나요, 그거? 뭐 저기 뭐 저 같은 문자 보냈죠. 예. 네, 문자. 예. 뭐 문자 마음대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못 그게 보내요? 없으면 뭐 대통령이 지금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네. 전직이니까. 아니 국민들이 지금 노심초사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불을 비롯해서 미국 트럼프 정권의 공세는 물론이고 전 땅꺼짐으로 그 죽은 30대 얘기 듣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저기 아프고 배달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 하루에 일주일에 우리가 그분 얘기를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7일 동안 일했다는 거예요. 30대가 매일처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고야. 그런데 세상에. 이게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배수가 그렇죠. 건드리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거의 날마다 지나가는 곳이 그래요? 그 세종 구리 고속도로인데 바로 그 옆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사 때문에 또 여파를 입었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있고. 아니 그 사실인 거예요. 그 밑으로 지나가니까 예. 그래서 뭐 배수관 같은 걸 건드렸는지 해가지고 전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사이에 갈라지고 이런 게 예. 서울시에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왔대요. 네. 근데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예. 사고 나기 1시간 반 전에는 가서 대응 다 했다 끝났다 별 문제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서울시에 지금 공직 기강에 없죠 기강이. 적신호가 켜졌다. 아니 곳곳에서 예. 서울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하는데 네. 오세훈님 뭐 합니까? 자기 범죄 벗어날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명태균권. 네. 아니면 혹시 어떻게 이렇게 잘 수를 써보면 네. 대선에 나가는 거 아니야? 네. 김문수보다 내가 낫지 않아?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정말 지금 끔찍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땅꺼짐 싱크홀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4차선 도로를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요. 예. 이게 끝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예.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의 지금 대응 태도를 보면은 뭐 언제 어디서 땅이 꺼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우리 시민들은 또 우리 국민들은 이제 괜찮은 건가요? 산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벌써 사상자가 수십 명 단위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어젯밤에도 열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럼 이게 마지막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산불은 다 잡은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잖아요. 예.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에 있잖아요. 안동에 있는 도청 직원들, 네. 본부 직원들은 산불 끄러 다 나갔을까요? 이철은 윤석열 각하운동에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수도권의 인력들은 여기는 산불이 좀 나니까 그래도 별로 없으니까 다 제압했으니까 예. 경상북도 가서 불 끄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군 동원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 숱한 질문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산불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죽어가도 됩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표도 국민의힘 많이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래요 정말 가슴 아프 죽겠어요. 곳곳이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나라 꼴이. 빨리 정돈해야 돼요. 이 수습해야 돼요. 재난적 상황을 빨리 그럼요. 수습하지 않으면은 이거 그 이재명이가 언제 재판받는지 그걸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신호잖아요. 네. 네? 신호예요. 땅 꺼짐이 신호집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둘이거나 셋이거나 더 큰 게 될 수 있어요. 네. 김영삼 말기에 어땠습니까? 성수대교 붕괴됐을 때 네. 우리 삼풍백화점 예측했어야 돼요. 예. 그걸 통해서 안전진단 전면적으로 갔어야 돼요. 안 그러니까 삼풍백화점이 예. 붕괴돼 버렸잖아요. 예. 그 자리에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런 교훈도 없잖아요, 이 사람은. 저는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YS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 대국민 사과하는 와중에 팝업창으로 충주호에서 여객선이 불타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뉴스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수대교 건으로 YS가 사과를 하고 있는데 팝업으로 지금 충주호에서 또 재난이 발생한 그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한 자들이 지금 집권하는 서울시 중앙정부 또 영남권 지방정부 보고도 우리가 계속 그 당만 찍는다면 우리는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네. 그랬다는 거예요. 방화문에 대해서 그렇게 챙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화문 안 집요하게. 닿는 거 저 신고하면 뭐 15만 원인가 20만 원 포상금도 주고. 네. 그래서 성남시에 있는 건물들은 다 방화문을 닫는 게 이제 몸에 배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불 나면 안 되니까. 예. 불 나더라도 방화문이 닫혀 있으면 음.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정말 큰일이니까 네. 그 기본을 챙기는 게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방화문 좀 닫자.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소각은 안 된다. 소각을 왜 하냐. 소각 큰일 난다 지금. 특히 몸철에. 옛날이 아니다 지금은. 네. 그리고 소나무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기름투성이다. 예.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확인하고. 지금 특히 이번에는 뭐 기후 위기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엉뚱한 나무를 심어가지고 불 잘 타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래서 이 화재가 정말 완전히 급속히 확산되는. 네, 산림청 잘못도 굉장히 커요. 예. 이것도 산림청 마피아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네. 나무라는 거 교대로 심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그냥 예산 타먹는 일만 했던 거예요. 그 대가를 우리가 정말 국민들의 목숨으로 지불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만 있냐 지금. 네. 지금요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 사고는 없을까요? 그렇군요. 지금은 산재가 안 일어날까요? 아이고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래서 끔찍해요. 국민들의 아우성 소리가 막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주변에 아우성 소리가 나와요. 장사 안 된다는 아우성 많고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장사 안 되는 거는 이제 뉴스도 안 돼요, 진짜.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우리 국가 리더십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저는 그게 윤석열만이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심지어는 윤석열이가 돼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지금 아직도 정치권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이 현실.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이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과거 청산을 남만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도 하지 않으면은 이 사태, 이 불행한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집권 못해요. 어처구니 없어도 무능해도 썩어도 준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소고기 시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들고 지칠수록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2군, 그러니까 소고기 1.2kg을 압도적 특가에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 2군 값도 안 되는 39,900원에 무료 배송이 되겠습니다. 싸니까 품질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블링이 환상적인 살치살, 쫄깃하고 야들야들한 갈비살, 부드럽고 고소한 부채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부위 등심, 거기에 구이로도 좋고 찌개로도 좋은 우삼겹까지 소고기 최고 부위 5가지를 골고루 담았습니다. 이미 맛보신 분들의 구매 후기도 환상적입니다. 물론 한우는 아니고요. 살치살과 갈비살은 미국산, 부채살, 우삼겹, 등심은 호주산입니다. 이 점 쇼핑에 미리 참고해 주시고 아무리 수입산이라 하더라도 이 가격에 소고기 최고 부위 2근을 만나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김용민 스토어에서 소고기 2근 세트를 압도적 특가에 만나시고 김용민 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입니다.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종류가 2가지인 거죠? 와. 2가지는 아니고 여러 가지. 가지입니까? 예, 와. 5가지 된 것 같은데요. 와.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소고기는 예술이지. 소고기 먹고 힘을 낼 때입니다 지금.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선고 일정도 나오지 않으면은 저는 다음 주부터 국민항쟁이 시작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근데 오늘 오후에 일정 고지하고 금요일 오전에 선고해서 3월 안에 끝내야죠. 아유, 언제까지? 근데 왜 이럴까요? 왜 길게 끌까? 이게 단지 연구를 내란 헌법재판에 대한 어떤
뭐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내부에 기각 의견이 더 많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은 물론 가능한데 이게 기한이 이렇게 늘어지다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뭐 5대3 아니야, 뭐부터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간다면 저는 그런 얘기는 좀 흘러나왔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탄핵 인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네. 그리고 이건 국힘이 봐도 탄핵 인용이거든요. 자기들도 그래서 조기 대선 준비 중이었어요. 그럼요. 그동안. 네. 지금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책도 내고 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세훈이가 남태영 가서 사진이나 찍고. 그렇죠. 그거 다 선거 운동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단호한지 알아? 트랙터가 웬 말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다 탄핵 인용을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인용이 아닌 기각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늘어지고 기각을 막기 위해서 뭐 늦어지고 있다거나 막 또는 기각이 될지도 모른다라면 전 사실 얘기가 제 귀에 들렸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 상황은 아닐 거예요. 깜깜무소식은 아닐 거야. 그렇죠. 들리죠. 네. 왜냐하면 다 누군가는 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하여튼 뭐 다 있잖아요. 다 연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더라도 집에 와서 뭐 남편이나 부인한테 또 자식들한테나 이거 정말 나라 큰일 났는데거나 뭐 하여튼 뭔가 시그널이 있죠. 당연히 그것도 없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판 자체가 깨지는 상황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법꾸라지하고 싸우다 보니까 만에 하나 해가지고 자꾸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 아닌가. 네? 그다음에 네. 해외 사례부터 해가지고 네. 뭐 논문들 좀 뭐 했고 그래서 내란 세력이 일다지치도록 길고 장황하고 논리정연한 결정문을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건 아닐까요? 어떻게든 정치적인 이유로 이재명이 최종 유죄 받을 때까지 끌어볼 만큼 끌어보자. 뭐 어차피 탄핵 인용 파면으로 가는 건 맞는데 윤석열과 이재명을 한꺼번에 날리자. 이런 목적하에 평의를 계속 질질 끌게 만드는 몇몇 재판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확정 판결이 오늘이면 그 카드가 유효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죄가 되면 당선 무효형이니까 선거도 못 나가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거 보자 두길보기다. 그래서 1타 2피라고 그런다며요. 한꺼번에 2명을 다 날릴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이쪽 저쪽에서 다 욕도 먹지만 어떤 면에서 동시에 박수도 받을 수 있다. 왜? 윤석열을 잡았으니까 박수 쳐야지. 저쪽에서는 이재명을 잡았으니까 박수 쳐야지. 라고 잔머리를 굴릴 수도 있죠. 사람 일형에 모르니까. 그럴 가능성이 뭐 0.1%라도 있을 수는 있지만 성립이 안 되는 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환영받을 판단이에요. 그건. 아니 근데 성립이 안 되는 건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네. 뭐 어쨌든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 판단과 함께 네.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어차피 뭐 이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끝낼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적어도 오늘 저녁 6시까지 네. 6시까지는 한번 좀 지켜볼 일이다. 근데 6시 지나도록 없다. 그러면 마지막 오는 금요일까지 다음 주 초에 뭐 선고기일이 있다. 이걸 밝히지 않는다면은 이건 정말 이건 더 인내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저 광화문만이 아니라 정말 싸워야죠. 그리고 그건 일단 뭐 싸우긴 싸우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싸운다면 그래도 나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는데 이 싸움은 뭐냐면 퇴행을 막기 위한 싸움 아닙니까? 후진국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참 힘들죠. 신이 나는 싸움은 아니에요. 2002년 월드컵 때 길거리에 나와서 거리 응원하고 이건 신났죠. 근데 뭐 맨날 5대0으로 지는 상황이라 뭐가 신나요. 아니 질게 빤한 게임 뭐 해도 안 되는 게임에 응원도 나갈 수 있지만 그게 스포츠니까 가능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반복할 수는 없죠. 스포츠에도 힘은 안 나죠. 네. 야구 하나 이글스 응원해 보세요. 하나 이글스 팬들은 보살 수준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제가 그래요. 목사님 충청도십니까? 아니요, 전 서울 사람인데 네. 옛날에 2000년에 네. 프로야구 선수들이 선수협을 만들었었어요. 오, 그래서 그렇죠. 핍박 받고 그럴 때 저보고 같이 좀 하자 그래서 네. 좀 옆에서 거들었는데 그때 이제 선수협 회장이 송진우라는 하나이글스의 예, 예, 아주 예, 예. 유명한 자완 투수인데 네. 그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마혜영, 양준혁 그다음에 저 나중에 예능 하던 누굽니까 강병규 이런 사람들 막 시끄럽고 막 그런데 예. 중심을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아. 리더십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 이글스 야구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한 거죠. 네. 어제 경기도 유현진이 나왔어요. LG랑 하는데. 네. 유현진이 한 점도 안 줬어요. 너무너무 잘 던졌어요. 네. 그런데도 5대0으로 졌어요. 유현진이 빠지고. 내려간 다음에 이제 점수를 갖다 주더라고요. 아유. 뭐 그러려니 해야죠.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네. 왜 그렇게 됐나 우리 저 한화가? 응? 뭐 그 저 한화의 대장님부터 자식 뭐 북창동에서 맞고 왔다고 막 빠따 휘두르는 분이었잖아요. 김승현 씨. 좀 부실하긴 하죠. 김승현 회장님. 네, 오늘은 청계산에서 올해는 좀 그래도 성적을 낼 겁니다. 하나가. 네. 예. 그래도 안 되는 팀이라고 좋아하는 팀을 바꾸지 않으시고 참 의리가 있으세요 우리 국장님. 그렇죠. 네. 저도 한 10년 동안 가을 야구를 못했던 LG. LG는 잘하죠. 강팀이죠. LG는 기아와 더불어서 뭐. 네. 맛있다 소고기야. 그러네요. 여러분 진짜 이거 강추합니다 여러분. 그저께 저기 설렁탕도 있었는데 와. 소고기 먹어줄 때예요 여러분. 예. 두근 1.5kg 39,900원 이 정도면은 초초초 특가라고 할 수 있겠죠. 고기가 빛깔을 봤는데 와 기가 막히더라고. 자 지금부터 소고기를 좀 드시고 네네네. 다음 주부터 열심히 네, 그럼요. 힘내서. 국민항쟁 나와야지. 그럼요. 뭐 헌재를 의심한다기보다는 지금 극우들이 너무 판을 치니까 이 본말이 전도돼가는 느낌을 받아요. 깡패들의 협박이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바로 잡아야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정말. 윤석열이가 만약에 진짜 돌아오는 그런 뭐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있을 일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와, 그 참 그때는 진짜 저는 공직자들도 예. 총파업 투쟁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래도 한 20 몇 년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금 쌓아놓은 공직자들은 집단 사표 내고 뭐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치. 그만두고 정말 그 미친놈한테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전 다시 개엄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마 자기들이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란 캐릭터가 뭔가를 깨달아서 움직이고 안 깨달으면 안 움직이고 이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네. 아니, 그러니까 말 바꾸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너무 쉽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김진 저 사람이 가장 빡친 게 부하들한테 다 책임 떠넘기고 거기에 빡쳤더라고 양반이. 과거에 자기도 무슨 그런 비슷한 일을 당했나 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던 김영헌의 그 국회 발언. 네. 요즘 같은 세상에 계엄이 통하냐. 네? 어떤 군인이 따라하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 놓고 했었지들은. 그러니까 놀란 거거든요, 이게. 아니 그 이미 그때는 준비를 하던 그때였어요. 그럼요. 또. 네. 그리고 보통 사람은 거짓말할 때 예. 코가 벌렁거린다든지 뭐 눈을 깜빡인다든지 꿀 뭐 만진다. 어쩌고 한다든지 뭐가 있는데
이 내란 세력들은 거짓말할 때 변호가 없어요. 밥 먹듯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의 정상 상태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의 정상 상태는 알코올을 마실 때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정상인지가 뒤죽박죽이 돼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 어떤 일이든지 벌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고 그래서 절대 복귀하면 안 되는 거죠. 복귀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진짜 어떤 재판관이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내란 면허를 주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는 걱정은 마시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떠할지 여기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플랜 B, 플랜 C, 플랜 D 다 준비하고 있다. 네. 그래서 내란 때도 소위 민주 세력이 그냥 허무하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담 넘어갔고요. 네. 정적수 채웠고요. 정적수 채웠을 때도요. 표 다시 세가지고 압도적 다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계엄 해제 요구했어요.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뛰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탄핵 소추를 위해서 12월 7일, 12월 14일에 여의도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대중교통선이 끊긴 상황에서 양화대교, 마포대교 다리들 건너가면서 네. 그렇죠? 여의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네. 그 이후에 탄핵 집회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집회에 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20대들이 그럼요. 왔다는 점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생존 신호다. 네. 네. 우리 국민의 역량, 저력을 믿으셔도 되고요. 네. 다만 하루하루가 지내는 게 너무 힘들다. 네. 특히 땅꺼짐, 산불,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국가가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고 그다음에 희생이 특히 끔찍하긴 하지만 이런 국난이죠 이게 다. 국난도 곧 극복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하여튼 죄송하지만 맛있네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오늘 오후 2시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